네, 정다운 앵커의 휴가로 모레까지 진행을 맡은 이동직입니다.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준비 부족과 미숙한 운영으로 논란을 빚은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가 북상 중인 태풍에 대한 우려로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세계에서 모인 3만 7천여 대원들은 서울과 경기 등 8개 시도로 흩어져 여장을 풀었는데요. 사실상 파행한 이 행사를 두고 책임 공방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잼버리 행사 임시 프레스 센터가 마련된 곳이죠. 광화문 프레스 센터에 나가 있는 권혁주 기자 연결합니다. 권혁주 기자. 네, 광화문 프레스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세계에서 모인 스카우트 대원들 이제 모두 흩어졌죠. 그렇습니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참여했던 스카우트 대원들이 태풍 북상 우려에 오늘 오전 9시부터 영지를 떠나기 시작해서 이 시간 현재 대부분 8개 시도 임시 숙소에 여장을 푼 상태입니다. 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오늘 새만금 현지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했는데요. 먼저 이 장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경 대만 참가자를 태운 첫 버스가 출발한 이후로 모두 1014대의 버스가 각 행선지로 순차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상 인원은 156개국 3만 7천여 명입니다. 대원들은 수도권을 위주로 전국 8개 시도 소재 숙소 128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서울 숙소 17곳에서 8개국 3,100명, 경기 64곳에서 88개국 13,500명, 인천 8곳에서 3,250명, 전북 5곳에서 10개국 5,500여 명의 대원들이 머물면서 나머지 4박 5일간의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네, 대원들은 숙소에 다 도착을 했을까요? 대원들도 아쉬움이 있을 텐데 그래도 밝은 표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오후 3시 정도까지 절반 이상의 대원들이 전국 숙소에 도착했는데요. 현재는 대부분 대학 기숙사와 기업 연수원 등 임시 숙소에 여장을 풀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3시쯤 80여 개 대원들의 숙소가 마련된 경기도 용인시 삼성생명 휴먼센터 쪽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안철현 파트장은 대원들은 방송사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드는 등 밝은 표정이었다며 오늘아 점심을 걸렀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식당으로 향했다고 전했습니다. 직원들과도 밝게 웃으며 대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생명 휴먼센터 안철현 파트장의 말 들어보시죠. 방송에서 일부 촬영이 왔는데 반갑게 손도 흔들고 이렇게 환하게 웃고 여기 또 저희 임직원들 중에 그 신입사원들이 여기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그 신입사원 중에 불어나 영어 하는 인력들이 있어서 지금 통역도 좀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뭐 다들 즐겁게 대화 나누고 뭐 이렇게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인천대학교에도 오후 들어 스카우트 대원들이 속속 도착했는데요. 대원들은 인천시 연수구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마련된 숙소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들에게 V자를 그려 보이는 등 비교적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기숙사에 갑작스럽게 많은 인원이 들어가면서 다소 어수선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야영지에서 활동은 중단이 됐지만 아직 일정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대원들은 앞으로 뭘 하게 됩니까? 네, 4박 5일의 일정이 남아있는데요. 대원들은 해당 지자체와 기업 등이 마련한 관광과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8개 시도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오늘 중 확정이 될 텐데요. 일단 서울시의 경우 4박 5일간 문화시설을 연장 개방하고 외국어 안내를 확충해 잼버리 대원들이 서울의 문화를 즐길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서울시립미술관, 또 역사박물관, 공예박물관 등 서울 대표 문화시설 9곳을 야간 개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과 관련해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20 가산 콜센터 외국어 상담 서비스를 늘리기로 했고요. 대원들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김희승 행정일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서울시 잼버리 대책본부까지 꾸렸습니다. 기업들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숙소 제공에 그치지 않고 숙소에 머무는 동안 한국 역사와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대원들이 원할 경우 국내 체류 기간 내내 백화점에서 개최 중인 미술관 관람과 다양한 K 콘텐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GS건설은 연수원에 머무는 대원들을 위해서 비무장지대 방문, 이천 한지 체험, 용인 태권도 체험 등 다수의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부는 새만금에서 대한민국으로 넓어진 잼버리다. 이런 입장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잼버리라는 게 통상 야영을 하면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대원들 간 협동 정신을 기르고 또 문화 교류 등으로 우정을 쌓는 대회인데요. 참가자들이 새만금 예영장을 모두 떠나면서 이런 취지의 잼버리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수백만 원씩의 참가비를 내고 대회에 참가한 스카우트들 역시 이런 점에서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준비 부실, 운영 미숙 잼버리라는 질타 속에서도 정부는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된 잼버리라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현숙 여성 가족부 장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종의 영재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전체로 넓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만금 잼버리는 새만금은 더 이상 새만금에서 이루어지지 않지만 대한민국 전역에서 잼버리가 여전히 펼쳐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남은 4박 5일 동안 참가자들의 잼버리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잼버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가자들이 출국하는 순간까지 안전하고 즐겁게 대한민국을 경험하고 또 행복한 마음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준비 부족 논란에 태풍까지 파행에 우여곡절이 많은 행사가 되고 말았는데 그동안의 경과를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태풍 카눈으로 끝난 이번 새만금 잼버리는 행사 내내 운영 미숙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했지만 지난 1일 행사가 개막되자마자 400여 명의 온열 질환자가 속출했고요. 열악한 화장실과 부족한 그늘, 부실한 식단 등 총체적으로 준비가 부실한 잼버리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네. 새만금 잼버리 부지를 야영지로 조성하는 작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전라북도는 잼버리 영지에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그냥 뜨거운 볕이 쏟아지는 황량한 벌판이었습니다. 지난 4일부터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면서 냉방버스와 냉동 타차, 화장실 등이 대거 지원되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듯했지만 결국 북상 중인 태풍 카눈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네, 파행 잼버리에 대한 책임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세계 잼버리를 유치한 지 6년이 됐고요.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왜 이 지경이 됐는지에 대한 분명한 책임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잼버리 준비 부실에 대한 걱정은 작년부터 또 있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폭염과 폭우, 해충 방역, 감염 대책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대책을 다 세워놨다,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최지인 전라북도 역시 새만금 매립 개발 명분을 얻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느라 정작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전라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 여가부 소속 공무원 수십 명이 잼버리 준비를 이유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외를 다녀왔지만 잼버리가 열리지도 않았던 곳을 찾아 외유성 관광을 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 공직자는 미국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잼버리가 엉망이라는 보도에 손님까지 줄었다는 핀잔을 들었다며 준비가 너무 부실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여야가 여전히 내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행사가 종료되면 이번 사태가 빚어진 것에 대한 잘잘못을 꼼꼼히 따지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